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6월 들어 서울의 일일 확진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주간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6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롯데월드몰에 방문한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로구에서는 6살 어린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와 정부 규제로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 실태조사 및 외부 회계 감사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학원과 교회로까지 번지면서 방역 당국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로 확인된 확진 사례 먼저 살펴볼까요? 네,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선 리치웨이 관련 감염이 교회로 확산되며 어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금천구 24번과 26번 확진자로 앞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예수 비전 성결교회에서 접촉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강남 어학원에서 발생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부터 1명이 감염됐고 해당 어학원에 다니던 수강생 1명도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송파구에선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롯데 월드몰을 방문하면서 어제 5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시사회 참석자 확진자가 롯데 월드몰을 들렸는데 관련 접촉자만 시사회 참석자 440여 명, 그리고 영화관 130여 명에 달한 겁니다. 네. 한편 도봉구에선 데이케어 센터에서 확진자 13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고 도봉구는 재난 긴급 문자를 통해 최근 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확산이 계속되면서 이 정부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14일까지 예정된 강화된 방역 지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이같이 수도권발 확산세가 계속되자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현황도 살펴보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12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5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2,0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25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경기에서 19명, 인천에서 1명이 추가돼 오늘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어린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해당 유치원에 즉각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원생과 교직원 전체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유치원생은 무증상 상태로 지난 8일 유치원에 등원하고 같은 날 오후 학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구로구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검사 대상 155명 가운데 15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오늘 오후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상에 공유된 확진자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송파구의 인터넷 방역단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송파구는 인터넷 방역단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은 블로그 등으로 공유된 불필요한 확진자 동선 등을 찾아 삭제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1일 출범해 2주간 720건의 확진자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방역단 인력 채용과 관련해 행안부의 희망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횡령 비리를 막기 위해 노원구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0년 주기였던 단지별 실태 조사를 3년으로 단축했고 정부의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과 경비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관리비 횡령. 사건 후 관리비 통장을 열어보자 7억여 원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회계 비전문가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운영. 여기에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입주자 대표장이 관리만 잘했다면 그런 문제가 절대 생길 리가 없어. 아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에 따라 노원구가 아파트 횡령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아파트 실태 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에서 150세대로 강화하고 외부 회계 감사 시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비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토록 요청했습니다. 또 외부 회계 감사 선정 시 지자체와 한국공인회계사 추천을 의무화하며 관리비 내역도 매월 공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노원구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현재 한 해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 실태 조사를 38개 단지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300세대 이상 116개 단지였기 때문에 1년에 한 12개 정도를 하다 보면은 9.6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38개 단지를 확대하다 보니 한 3년에 한 번꼴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인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구 예산으로 경비초소 에어컨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공공근로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올 하반기에 대규모의 희망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발열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 서류 접수와 정리 업무부터 민원인 응대 보조 업무까지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년 알바로 지난 5월부터 500명이 선발돼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요건은 되는지, 접수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더 도움을 받는. 하반기에는 실직과 폐업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상점과 전통시장 유통 지원과 산업 밀집 지역 환경 정비, 생활 방역과 재해 예방을 포함해 10개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12월까지 하루 3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6시간 기준 월 평균 13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정부와 서울시 예산에 자체 예산 10억 원을 더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37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어려질 예정으로 있어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1,437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구비로 10억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는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과 청년 소상공인을 통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용산구 지하보도 4곳에 24시간 클래식 방송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지하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클래식을 통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익숙해진 클래식, 파엘베 캐논 변주곡이 나옵니다. 올해 용산구에 처음 도입된 클래식 방송 서비스입니다. 베토벤 교향곡과 쇼팽 왈츠 등 지하보도에선 클래식이 24시간 순차적으로 방송됩니다. 노숙자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좀 더러운 구역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음악을 들었을 때는 확실히
되게 길이 안정된 길이구나.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지하보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클래식 방송 서비스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일명 셉테드 방안 중 하나입니다. 클래식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공격적인 충동을 완화시키는 등 범죄 심리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앨런파크역이라고 범죄가 아주 많이 발생한 곳이 있었어요. 방송을 시작한 결과 한 18개월 후에 강도라든지 성무 폭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물파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사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 범위에 맞게 해서 일단 4군데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클래식 방송 서비스는 잠수교 북단과 남산 3호 터널 입구, 이촌 지하보도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앞으로 지하보도 4곳에 시범 도입된 클래식 방송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상승세가 멈춘 서울 아파트는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소형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상승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3월 말부터 41주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도 잠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2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2,823만 원. 지난 12월 대비 3.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아파트가 1.4% 상승에 그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특히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의 오름폭이 컸고 성북구와 구로, 관악 등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집값 상승에 지친 실수요자와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이 쉬운 소형 아파트로 몰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1일 비규제 지역의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시가 공공분양과 임대를 전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룡마을 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보상 갈등과 부동산 시장 등의 문제로 수년간 답보 상태던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거주민에게는 파격적인 임대료를 제안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60개월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주택 공급 규모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 2천여 세대를 전부 공공임대로 전환해 4천 세대 정도로 늘려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 700여 세대는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 초등학교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같은 기반시설도 함께 설치됩니다. 실시 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각 단지별로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 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검토합니다. 1107가구에 이르는 기존 거주민에 대해선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하는데 임대료는 40%를 낮춰 100%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는 TF를 구성하고 주민들과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구룡마을은 개발 방식을 놓고 강남구청과 갈등을 벌이다 지난 2014년 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같은 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의 요구 조건인 공공개발 방식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 발표를 언론을 통해 접한 주민들은 황당하면서도 화가 난다는 반응입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서울시청 담당자를 만났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강남구청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4,000세대 공급 계획에 대해 물량이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룡마을 주민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도시개발과 이주 문제를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주민과 협의하겠다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로 발표한 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뒤에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저희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미 알고 계실 때는 하고 이런 방법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서울시는 고시 전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시가 나도 기존 실시계획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먼저 고시를 해놓고 주민과 협의할 계획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게 실익이 있을 건지 우리 내부에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먼저 인가하는 게 맞겠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주민협의회는 주민들과 협의 없이 발표가 이루어진 만큼 고시 계획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도시재생실장이 검토하겠다던 임대 후 분양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 우리와 주민이 이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임대 후 분양 논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구조를 갖고 가고 있고요. 강남구청은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구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000세대 가까운 공공임대 공급 발표는 방침일 뿐이라며 일반 분양 740세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SH도 지금 서울시 4,000세대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이에요. 임대 평형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룡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임대 공급 방침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금천구가 목표한 종합병원 건립 착공 시기는 내년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구청 역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 절차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2021년 착공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공동주택 990세대가 들어서는 금천구 대안전선부지 개발 사업. 현재 세부 개발 계획안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앞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세부 개발 계획 결정 전에 심의를 이제 2단계를 거쳐서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게 첫 단계가 교통 영향 평가고 교통에서 좀 그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이 심의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사업 기간에서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교통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비교적 빠른 심의 통과에 내년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구는 올 하반기 세부 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나머지 행정 절차와 착공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5년 종합병원이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이제 좀 그 설득을 해가지고 심의 통과가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천구민들의 염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 이번에는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종로구는 송현동 전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현 문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제안한 송현동 공원 조성 추진은 지난해 2월 소유주인 대한항공의 부지 매각 계획 발표 이후 전문가와 시민 참여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송현동 48의 9번지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하는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오는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1차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됩니다. 정례회에서는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1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종로구의회 제295회 정례회가 오는 26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지난 9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작년도 결산심사와 금년도 추경예산심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6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17일부터는 동주민센터와 각 국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종로구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의회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노원구의회도 지난 9일 제259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2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례회 첫날인 지난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분 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11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별 수방대책 보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7일에는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코로나 완치자들, 전국적으로 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다녀갔던 상가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겠죠. 상황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동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뉴스도 이 확진자 동선을 밝혔던 지난 기사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 역시 블로그나 SNS에 공유했던 지난 동선들 삭제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